우리는 평생토록 타인에게 이해받기 위해 혹은 오해받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자신을 설명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거장 칼 융은 이 끝없는 자기 해명이야말로 자아와 영혼이 단절되었다는 가장 선명한 징후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선택과 감정을 설명하려 애쓸수록 당신의 내적 권위는 타인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칼 융의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왜 당신이 설명을 멈추는 순간 삶의 주도권이 돌아오는지, 그리고 침묵이 어떻게 가장 강력한 존재의 선언이 되는지 8가지 비밀을 파헤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태도의 변화가 아니라 타인의 승인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거듭나는 영혼의 혁명입니다. 이제 칼 융과 함께 당신의 침묵 속에 숨겨진 위대한 권위를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가장 은밀하고도 파괴적인 심리적 습관 중 하나는 바로 자신의 모든 행동과 감정을 타인에게 설명하려는 강박입니다. 칼 융은 이러한 태도가 단순히 예의 바른 행동이 아니라 존재의 근본적인 불안에서 기인한 심리적 노예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부재 기분 변화 혹은 작은 선택 하나하나를 상대방에게 해명하려 할 때 무의식은 타인에게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타인의 승인이라는 도장이 있어야만 안심하는 비극적인 자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강박은 결국 자신의 내면적 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의 영혼은 타인의 판단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러한 끊임없는 자기 해명은 내면의 권위가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감정이 자주 부정당하거나 무시당하는 환경에서 자란 이들은 자신의 느낌을 스스로 유효하다고 믿지 못합니다. 그건 내가 예민해서 그래, 혹은 그렇게 느낄 일이 아니야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의 시선을 빌려 자신의 현실을 확인하려 합니다. 이러한 무의식적 패턴은 타인의 이해 없이는 자신의 존재조차 확신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감옥을 만듭니다. 결국 당신은 진심이 아니라 오해받지 않기 위해 행동하게 되며, 이는 자신의 진실을 팔아 타인의 인정을 사는 비참한 거래와 다름없습니다. 당신이 해명에 공을 들일수록 당신의 진실은 상대방의 이해 수준에 맞춰 오염되고 왜곡됩니다. 칼 융은 이 과정을 자기 배신의 연속이라고 보았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자신을 설득하려 애쓰는 순간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는 외부로 유출되며 자아의 중심축은 흔들리게 됩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당신의 가치는 상대방의 판단에 종속되며 당신은 더 이상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닌 관객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는 배우로 전락합니다. 침묵을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이 굴욕적인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은 존재하기 위해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감정과 선택은 그 자체로 충분하며, 이를 정당화하려는 노력을 멈추는 순간 비로소 내면의 주인 자리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강자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입을 열지 않습니다. 오직 존재 그 자체로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할 뿐입니다. 칼 융 심리학에서 사회적 가면을 뜻하는 페르소나는 우리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가면이 너무나 두꺼워져서 타인에게 좋게 보이기 위한 연기가 곧 자신의 본질이라고 착각할 때 발생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해명하는 사람들은 페르소나의 과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오해를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의 진실한 모습보다는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정답만을 말하려 애씁니다. 이 과정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과의 연결은 끊어지고 영혼은 무대 위에서 길을 잃은 채 서서히 메말라갑니다. 가면을 유지하기 위해 쏟아붓는 에너지는 정작 자신의 내면을 돌보는 데 쓰여야 할 귀중한 생명력을 갉아먹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당신이 내뱉는 모든 설명은 사실 당신이 쓴 가면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칼 융은 자아가 페르소나와 동일시될 때 인간은 신경증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타인에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끊임없이 해명하는 행위는 사실 내면의 공허를 감추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당신이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며 말을 바꾸고 조화를 위해 자신의 불쾌감을 숨길 때마다 당신의 자아는 자기라는 거대한 전체성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이 간극이 넓어질수록 당신은 원인 모를 불안과 공허감에 시달리게 되며 결국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가짜를 지키기 위해 진짜를 죽이는 이 비극은 대중 속에서 박수받는 순간에도 당신을 극도의 고독으로 몰아넣습니다. 칼 융은 개별화 과정의 핵심이 바로 이 가짜 가면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설명을 멈춘다는 것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결단이며, 이는 페르소나를 도구로 사용하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 속에 머물 때 당신의 에너지는 밖으로 흩어지지 않고 안으로 응축됩니다. 그 응축된 에너지가 바로 진정한 자아를 일깨우는 연료가 됩니다. 가짜 연극을 멈추고 무대 뒤로 물러나십시오. 관객의 박수가 멈춘 그 정막 속에서만 당신은 비로소 타인의 기대가 아닌 당신 영혼의 진실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침묵은 페르소나를 녹여내고 당신의 본질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용매입니다. 칼 융은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면의 열등하고 어두운 부분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해명하고 정당화하려는 행위는 사실 이 그림자를 직면하지 않으려는 무의식적인 저항일 때가 많습니다.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한 뒤에 길게 부연 설명을 덧붙이는 것은 그 행동의 기저에 깔린 자신의 솔직한 욕망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라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라는 해명은 자신의 그림자를 타인에게 투사하여 도덕적 우위를 지키려는 심리적 방어기제에 불과합니다. 칼 융은 이러한 태도가 오히려 인간을 통합된 인격에서 멀어지게 만든다고 경고했습니다. 해명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완벽하고 결점 없는 모습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칼 융이 강조했듯 인간은 온전해지기 위해 자신의 어둠을 반드시 통합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정당화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감추기 위한 심리적 분식회계와 같습니다. 당신이 오해받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논리를 쌓아 올릴 때 당신의 그림자는 무의식의 심연에서 더욱 거대해지고 괴물처럼 변해갑니다. 자신의 실수를 변명 없이 받아들이고 그것이 당시 나의 모습이었다라고 인정하는 침묵이야말로 그림자를 통합하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해명에 덫에 갇힌 자들은 그 찰나의 침묵조차 견디지 못하고 다시금 가짜 논리를 동원해 자신을 포장하기 바쁩니다. 칼 융은 이러한 정당화의 굴레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진정한 심리적 성장이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타인에게 이해받으려는 노력을 멈추고 자신의 그림자를 온전히 응시하십시오. 당신이 비난받을까 두려워 내뱉는 수많은 말들은 사실 당신의 영혼이 내지르는 비명입니다.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라는 구걸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어둠까지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대한 포용력을 얻게 됩니다. 침묵은 당신의 그림자를 길들이고 그것을 창조적인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연금술의 공간입니다. 이제 구차한 설명을 멈추고 당신의 어둠을 당당히 마주하는 강자의 자세를 취하십시오. 칼 융 심리학의 궁극적 목표는 타인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내면의 확고한 중심을 세우는 개별화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해명하는 행위는 자신의 가치 판단을 외부에 위탁한 채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타인의 승인이라는 마약에 중독된 것과 같아서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여주지 않으면 자신의 현실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심리적 미성숙의 상태입니다. 칼 융은 이러한 상태를 자아의 기능이 마비된 것으로 보았으며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적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고 설파했습니다. 내적 권위를 세운다는 것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 이것이 나의 진실이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해명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처음으로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과 대면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오해하거나 비난할 때 그것을 정정하려 애쓰지 않고
침묵 속에 머무는 것은 엄청난 심리적 근력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을 견뎌낼 때 비로소 당신의 자존감은 타인의 눈빛이 아닌 당신의 내면에서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칼 융은 이러한 내적 확실성이야말로 인간을 집단 무의식의 광기 속에서 구해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고 믿었습니다. 설명하지 않는 자는 그 자체로 강력한 현정감을 발산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결정을 굳이 해명하지 않을 때 세상은 역설적으로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해명은 약자의 언어이며 침묵은 강자의 언어입니다. 칼 융은 자신의 삶을 통해 이를 증명했습니다. 그는 당시 주류 학계의 비난과 오해 속에서도 자신을 변호하기보다 자신의 내적 탐구에 집중하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그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독보적인 권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이제 외부의 인정을 갈구하던 습관적인 목소리를 낮추고 당신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자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인정하는 순간 온 세상의 인정은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될 것입니다. 칼 융은 인간의 정신적 고통이 대부분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오해받지 않기 위해 혹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해명하는 행위는 사실 아주 미세하고 점진적인 자기 배신의 과정입니다. 당신이 웃기지도 않은 농담에 억지로 웃어주거나 거절해야 할 순간에 구구절절한 이유를 대며 양해를 구하는 그 짧은 순간마다 당신의 진실한 자아는 뒤편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칼 융은 이러한 작은 양보들이 쌓여 결국 영혼의 전체성을 파괴하고 인간을 껍데기만 남은 존재로 만든다고 경고했습니다. 해명은 본질적으로 타인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는 굴종의 신호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설명할 때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나의 감정은 당신이 이해해 주어야만 정당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내적 진실을 타인의 판단이라는 시장에 내놓고 값어치를 매겨달라고 구걸하는 것과 같습니다. 칼 융은 자아가 타인의 승인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될 때 내면의 역동적인 생명력인 리비도가 고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해 소모되는 에너지가 커질수록 정작 자신의 개별화를 위해 쓰여야 할 에너지는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결국 당신은 남들에게는 좋은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나 스스로에게는 가장 무책임한 배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배신은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기에 더욱 위험합니다. 그것은 매일의 대화 속에서, 거절의 순간 속에서, 그리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찰나의 생각 속에서 조금씩 스며듭니다. 칼 융은 정신의 치유란 바로 이 흩어진 자아의 파편들을 다시 모아자기라는 중심으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설명을 멈추는 것은 더 이상 타인에게 나의 진실을 팔지 않겠다는 엄숙한 선언입니다. 설령 누군가가 당신을 오해하고 비난하더라도 그 불편함을 견디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영혼을 지키는 가장 고결한 투쟁입니다. 이제 타인을 향한 구차한 변명을 멈추고 당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칼 융은 침묵을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거대한 심리적 에너지가 응축된 현존의 상태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비난이나 유도 질문에 대해 해명을 멈추고 침묵을 선택할 때 그것은 관계의 주도권을 완전히 뒤바꾸는 강력한 혁명이 됩니다. 대개 타인을 조종하려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불안과 죄책감을 먹고 삽니다. 그들은 당신이 해명하고 변명하고 당황하는 모습을 통해 당신을 통제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아무런 해명 없이 침묵으로 응수할 때 그들이 가진 통제력의 사슬은 허공에서 갈 길을 잃고 끊어지게 됩니다. 침묵은 무의식적인 심리 게임을 거부하는 가장 단호한 수단입니다. 칼 융은 인간 관계에서의 많은 갈등이 각자의 그림자가 부딪히는 투사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공격하거나 오해하는 것은 사실 그들 내면의 어둠이 당신에게 투사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당신이 해명을 시작하면 당신은 상대방의 무의식적인 투사 게임에 말려들게 됩니다.
그러나 침묵은 그 투사의 에너지를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되돌려 보냅니다. 당신의 침묵 앞에서 상대방은 자신의 투사가 통하지 않음을 깨닫고 결국 자신의 내면과 마주해야 하는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이 가진 정화의 힘입니다. 칼 융은 개별화된 인간의 특징 중 하나로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을 꼽았습니다. 내면의 권위가 바로 선 사람은 타인의 오해에 대해 해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침묵은 자신을 보호하는 성벽이자 동시에 타인에게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울입니다. 당신이 설명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리듬에 맞춰 춤추지 않는 독립적인 존재가 됩니다. 이러한 침묵의 혁명은 당신을 둘러싼 가짜 관계들을 정리하고 진실한 인연들만을 남기는 필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소란스러운 요구에 침묵으로 답하십시오. 그 침묵이야말로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칼 융은 인격의 완성인 온전함이란 단순히 좋은 특성들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모순과 외부의 오해를 견뎌내는 일관성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해명하려는 충동을 멈추었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타인에게 이해받지 못한다는 지독한 불편함과 소외감입니다. 하지만 칼 융은 바로 이 불편함이야말로 자아가 타인의 승인이라는 탯줄을 끊고 독립적인 존재로 태어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심리적 산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설명을 멈추고 타인의 오해를 묵묵히 받아들일 때 당신의 정신은 비로소 외부의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내적 일관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이 자신을 나쁘게 생각할까봐 두려워 자신의 진실을 왜곡하거나 덧칠합니다. 그러나 내적 권위를 세운 사람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그들의 과제이지 나의 과제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우리가 자신의 감정과 선택을 정당화하려 애쓰지 않을 때 자아는 비로소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풀려나자기라는 중심점으로 복귀합니다. 이 과정에서 느껴지는 고립감은 사실 영원히 더 깊은 뿌리를 내리기 위한 고요한 정적과 같습니다. 당신이 이해받기를 포기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당신은 그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않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자유를 얻게 됩니다. 내적 일관성은 완고함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자신의 주관적 경험과 내면의 목소리를 타인의 승인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칼 융은 세상은 당신이 자신을 존중하는 만큼만 당신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해명하기 위해 몸을 굽히지 않을 때 세상은 당신을 결코 가볍게 대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외부와 거래하지 않겠다는 가장 강력한 비언어적 선언입니다. 이제 타인의 오해라는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등대를 세우십시오. 그 일관성이 당신을 온전한 인간으로 완성할 것입니다. 칼 융 심리학의 여정은 결국 존재 그 자체로 충분한 상태로 귀결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해명하고 정당화하던 낡은 자아가 죽고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새로운 자아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칼 융은 이러한 상태를 현존이라고 불렀으며 이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주변의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가장 높은 단계의 인격적 권위입니다. 당신이 설명을 멈추는 순간 당신이 발산하는 주파수는 결핍과 불안에서 충만과 명확함으로 바뀝니다. 세상은 당신의 논리가 아니라 당신이 뿜어내는 이 압도적인 존재감에 반응하게 됩니다. 해명을 멈춘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을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진실을 선물처럼 내어놓을 뿐 그것이 받아들여지는지 여부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인 경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칼 융은 자신의 삶 마지막 시기에 볼링겐의 탑에서 침묵하며 존재함으로 이를 직접 증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 변명하는 대신 자신의 내적 진실을 묵묵히 살아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영적인 스승이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통합된 인간은
입을 열어 자신을 방어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서 해명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리십시오. 당신이 누구인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무엇을 느끼는지에 대해 세상의 허락을 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세상은 비로소 당신의 자리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칼 융이 말했듯 개별화의 길은 외롭지만 그 끝에는 온 우주와 연결된 진정한 자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위대한 승리이며 당신의 사라짐은 진정한 귀환입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마십시오. 그저 당신의 빛을 발하십시오. 당신이 존재함만으로도 세상은 이미 충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을 설명하지 않아도 될 때 당신은 비로소 자유롭습니다. 칼 융은 타인의 이해를 구걸하지 않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8가지 통찰이 당신의 내면에 단단한 요새를 세우는 초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칼 융의 말처럼 당신은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태어난 거울이 아니라 그 자체로 고요한 빛을 내뿜는 별입니다. 설명을 멈추고 당신의 진실 위에 당당히 서십시오. 세상은 당신이 자신을 존중하는 만큼 당신을 존중할 것입니다. 칼 융의 지혜와 함께 당당한 침묵의 길을 걷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영상이 가슴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변화를 선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